플래시한 김규철 기자입니다. 예예, 김규철. 이제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셨고요. 그러면서 국민이 탄력을 받는 시점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세종시는 민주당이 더 앞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상할 수 없는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또 이제 당내에서도 지금 이제 성화영 후보라든지 성화영 씨라든지 송선재 씨라든지 이런 다른 분들의 또한 그 출마에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당내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선거에서 필승 전략이라고 할까요?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당내 문제가 됐든 또 상대방 후보도 나오시겠죠.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략 저는 없습니다. 앞만 보고 두벅두벅 제가 가진 철학과 정책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것으로 시민을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이 저희 최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강점이 저의 강점이라고 아니면 감히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행정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 이외에 다른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직자를 마치고 대학의 강당에 섰습니다만 그 대학 강단에서도 또 행정과 우리나라의 정치를 강의했던 그런 경력입니다. 저의 강점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지역 행정, 지역 경영, 특히 지방자치에 관한 저만한 전문가가 흔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학자로서 이론이나 그런 거에 밝은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아까 영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지방자치를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실무를 33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쳐서 적용해 보았고 응용해 보았고 실천해 보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경력의 소유자가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구나 저의 큰 강점은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어도 저는 이 국민의힘 이 당을 한 번도 버리거나 또는 그 당에서 벗어나거나 한 적 없이 그대로 10여 년을 똑같은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지속해왔고 또 행정 이외에 다른 길을 저는 넘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저의 일관된 소신으로서 철학으로서 경험으로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자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태현 임원선 기자입니다. 예. 그 세종시 호수공원 위에는 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 습지죠. 이 자연 습지를 잘 활용하면 좋은 체험장이라든가 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 자연 습지를 약간씩 변형시켜서 시민을 위한 장소를 개척할 의향은 없으신지 전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깊게 연구하겠습니다. CBS 김하윤 기자인데요. 네. 그 지하철 건설을 공약을 좀 하셨는데 네. 이 필요한 재원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재원 확보 대책이나 그리고 혹시 노선을 생각하신다면 어디부터 어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지하철 건설 말씀하신 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거든요. 그 국가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우리 세종시만의 계획이 아니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그 4개 시도가 말하자면 같이 행정협의를 해서 건의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국토부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세종시가 다 감당할 이유도 없고 국가계획과 함께 적정한 자치단체의 배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산 조달에 있어서는 굳이 세종시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된 내용이고
4개 시도가 충청권의 가장 핵심 공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노선 혹시 노선은 지금 큰 노선은 지난번에 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노선이 대전, 세종 청사 그리고 조치원으로 직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입니다만 이제 그 노선이 구체적으로 세종시에 어느 지역을 지나갈 것인가 라는 것은 아직 검토가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의 판단에 우리가 맡겨야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내외부 김주환입니다. 내외부 김주환입니다. 네네. 지금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지금 세종시에서 굉장히 심각한 걸로 누구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종 이춘시장한테도 내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신도심권에는 상당히 혼잡도도 그렇고 또 외부로 나가는 길목에도 병목 현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북과 강남 쪽으로 해서 강변도로를 신설해서 세종시 동맥과 같은 도로를 신설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안이 강구되고 제시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의 현재 도로 계획으로 2030년까지 계속 세종시를 밀고 가서는 도로 문제가 해결이 될 일은커녕 악화될 거라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계획이 있죠. 트램 계획도 있고 간선도로도 있고 BRT 도로에 노선 변경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도로 계획만큼만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뉴스룸 홍근진인데요. 오늘 선관위 예비군을 하셨고 나선을 하셨는데 그동안 대선 때문에 모든 당원들이나 우리 시당위원장님께서도 올인을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세종 을구의 당협위원장 문제를 여쭤봤을 때 시장 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시키겠다 이런 또 시장 후보로 등록하는 사람은 당협위원장을 맡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당협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시당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그다음에 관련해서 일각 일부에서 나오는 의견이지만 우리 오늘 예비 후보님의 경력 같으면 또 그전에 총리 비서실장까지 하셨고 새 정부에서 좀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 후보로 나서시는 건 좀 아깝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덜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하신 공약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여성이 사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겠다 라는 어떻게 반대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되셔서 이 부분을 추진하시려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당협위원장, 단체장에 부과하고자 하는 사람의 당협위원장 사퇴 문제는 중앙당에 아주 명쾌하고 뚜렷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도 그 회의가 있었는데요. 4월 1일부로 다 사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퇴하라 마라를 떠나서 또 공정한 시의원 후보자들의 공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출마할 적에는 제가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당원 당규상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퇴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무관하게 사퇴드려야 됩니다. 시당위원장도 그러면 같이 시당위원장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제가 이 보고 하면서 시당위원장으로서 역할도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라면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당헌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시당 위원장 정리는 지금 중앙당에서 4월 1일부로 전부 다 사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한 일주일 상관이겠습니다만 4월 1일부로 퇴직돼 있고 그거를 떠나서 그 공천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당에 공천심사를 신청할 때 당직 사퇴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지금 시당의 책임자가 없이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당위원장을 중앙에서 임명을 한다는 뜻인가요? 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요. 그 정지된 그 시당 위원장의 업무를 수석 부위원장이 직무대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당에서 새로운 말하자면 그 관리 체계를 만들 것인지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중앙의 중청 문제 말씀하시는 데 대단히 과찬의 말씀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만 아직 저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종시장으로 제가 뚜벅뚜벅 갈 뿐이다 라는 걸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그런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세종시장으로 그대로 직진할 따름이지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예, 세종메일의 김지은 기자입니다. 여성 문제 한 가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 문제. 그리고 여성이 살고 싶은 또 여성이 떠나지 않는 세종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처가 있고 없고는 그건 어느 정부가 들었으냐에 따라서 다 변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가 폐지됐다고 해서 여성 문제를 소홀히 하겠다든가 여성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여성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라든가 그 어떤 성간의 젠더 문제라고 합니다만 성간의 평등 문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부처 차원에서 기구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얘기지 그 얘기와 함께 여성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여성의 문제를 또는 가볍게 본다든가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와 관련 없이 우리나라 여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을 길러내는 엄마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부인들 그게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TV 세종메일 김재헌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첫째는 세종시 아까 공실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뭐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80% 이상이 지금 공실이고 통계를 보면 개업 후에 8.5개월, 즉 8개월 만에 개업을 한다는 그런 통계가 부끄럽게도 세종시에 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실질적인 이 세종시의 문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 유흥시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유흥시설이 있어야 그 주변으로 많은 상권이 생기게 되는데 세종시에는 흔히 말하는 모텔도 없고 호텔도 뭐 서민들을 위한 호텔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실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같이 세종시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대로 좀 세우고 계신지 이 두 가지를 여쭈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네요. 세 가지. 네. 우선 공실 문제는 아까 8개 80%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2021년도 기준으로 동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38.6%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 4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식 통계에 의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지금 말이 공실 문제지 그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이 다시 말하자면 임대가 안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자라든가 부담하는 거 생각하면 아마 하루하루가 피가 말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실 문제에서 상가가 입주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유흥시설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뭐 그런 지역적인 또는 세밀한 부분은 다음에 또 연구하기로 하고요.
우선 용도 변경 문제는 우리가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가마다 그 용도 변경이 제한이 돼 있어요. 이 상가에는 어떤 업종을 못 드린다라는 것이 제한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입주시킬 수 없는, 입실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 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상가 공실률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문제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세종시가 참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길거리 문화도 없고 광장 문화도 없고 뭐 흥겨운 축제도 없고 저녁에도 재미가 없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것은 뭐 상가 공실 문제하고도 연결은 되는 거지만 세종시에 좀 재미있는 도시조성의 문화 문제로 그건 다시 접근을 해서 제가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실손해보상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한다면 세종시는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따라야죠.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종시장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을 재정 문제를 건전화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재정 문제가 악화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해결책은 우선은 예산을 절약해야 됩니다. 재정 구조를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서 낭비 요소가 없는지 시급한 예산을 관리의 대로 쓰는 예산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발굴될 예산을 생활이 가장 어려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손실보상이 됐든 그분들의 지원금이 됐든 명칭에 불구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선 확보하고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마 새로 세종시장, 제4대 세종시장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디스뉴스 24 이태 기자인데요. 네네. 오늘 첫 기자회견 큰 틀의 비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도 새바람 새세종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첫 행보로 청와대 이전을 지금 하고 계시고 후보님께서 세종시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담겼지만 최우선순위 뭔가 좀 각인될 수 있는 두 가지를 뽑는다면 취임 직후 어떤 부분에 먼저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상권 공실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어떤 그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보행교의 어떤 시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보님께서도 2012년 세종 출범 당시에 행복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행복청의 건설 기본 계획이나 개발 계획의 틀과 세종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충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시장으로서 만약에 이제 출발하신다고 했을 때 행복청하고의 관계 설정, 그리고 행복청의 역할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청와대 제2집무실을 여기다 설치를 하고요. 국회 분원도 또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서의 세종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걸쳐서 약속을 하셨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이게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실질적인 수도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좀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2집무실이 오고 국회 분원이 오면 그게 실질적인 수도가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외형적인 것에서 실질적이라는 말을 찾을 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수도라는 것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의 중추적인 어떤 두뇌 기능을 하면서 그 나라의 미래를 제시하고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기능을 하는 도시. 저는 그것이 실질적인 도시라고 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지금 청와대가 오고 국회가 오고 그 다음에 정부 부처가 와 있고 지금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대덕연구단지라든가 오송산업단지라든가 과학기술 우리 연구기관이 인프라가 지금 주변을 포진하고 있다면 바로 이 세종시가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심장부의 원동력을 생산하는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다 국회다라는 정부기관 플러스 미래전략 중심도시, 바로 미래전략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을 디자인하는 전략 중심도시로서의 새로운 세종시의 투트랙 전략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역할을 분담한다고 볼 때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라는 그런 중앙정책 같은 그런 일들을 추진해 주신다면 세종시장으로서는 아까 젊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기반, 문화예술 기반들을 확충시켜서 세종시가 바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전략 도시로서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시장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전략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넘어서 미래 전략 중심 도시로 세종시를 갖고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누차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보행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가 라는 것에 있어서 행복청과의 관계 설정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행복건설청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실무에서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와 행복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들여다보면서 LH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방향은 뚜렷해요. 세종시의 권한과 역할이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장의 판단이 더 크게, 더 무게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서 반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행복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는 우리가 현재는 38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행복청이 존속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점점 무게 중심이 세종시라는 자치단체로 옮겨와야지 행복청과 처음에는 행복청이 중요해왔고 또 훌륭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 뭐라 그럴까 무게의 그 균형이 점차적으로 세종시로 옮겨져서 2030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완전한 자치단체로서의 세종시가 이 세종시 전체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로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얼마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지구 단위 계획이나 용적률 문제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이 관광지구거든요. 관광지구가 되면 의외로 모든 규제도 좀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세동보와 연계해서 지금 합강에서부터 공주까지 긴 그 뚝을 좀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주시면 사실상 세종시의 가장 상가 공실 비율이 높은 곳이 수변 상가입니다. 고행기 앞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책팀을 만드셔서 공약을 만들어 주시면 그 대평동, 고려울동, 보람동 이런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앞에 시장님께서 그런 공약을 비춘 적이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관광지구가 특구가 필요하다. 관광특구가 생기게 되면 관광호텔 또 노천 카페도 만들 수 있는 법률적 제한이 풀립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팀을 다시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자회견문 내용 중에 서울의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듯이 세종에서 금강의 기적을 이뤄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금강을 볼 때마다 이거 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이 지금 금강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종시의 경제력과 세종시의 관광 수익뿐만 아니라 부부 자체를 굉장히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는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세종시가 지금은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 해서 뭐 공무원들의 뭐 일하는 어떤 주거 중심의 도시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왔는데 지금은 새로운 바람이 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종시도 여기 와서 사는 분들이 자족기능,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돈이 벌리는 시로 일을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강은 거기에 따른 굉장한 우리가 경제적 자원이고 뿐만 아니라 세종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종시 자체가 우리의 관광 자원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자체를 외국에 마케팅하는 도시 마케팅을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시한 김미철입니다. 지금 그 6가지 공약을 내셨는데 여기에 지금 육아나 교육에 관한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네? 육아 및 교육, 출산 육아 교육에 관한 얘기가 빠져 있거든요. 지금 세종시는 그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출산에는 많이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세종에는 사립고등학교가 한 개도 없습니다. 사립고등학교가 한 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정착률 역시 5%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세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세종에서 정착하고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행복도시 건설정을 하셨으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여기 있는 국책기관이라든가 정부 부처에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혜택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그 학생들이 자라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하기는 좀 시간상의 제약이 있고요. 육아 교육을 빠뜨린 게 아니고 6번째 여성 문제가 결국은 육아 문제와 교육 문제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성과 교육이 떠나지 않는 도시로 제가 만들겠다라고 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이 육아와 교육 문제는 이게 뭐 세종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세종시만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하고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제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학은 국가에서 하고요. 중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하기 때문에 교육감과 소통을 통해서 같은 철학을 가진 교육감이 저는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하고 시장하고 협력을 한다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그동안 꾸준히 그 시당위원장을 하면서 세종시를 샅샅이 또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개 큰 공약을 말씀드렸지만 6개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일단 우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마련한 공약이 6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우리 시민들한테 다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입후보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제가 26일 날은 우리 기자 여러분들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6일 날 토요일인데 오후 2시에는 제 사무실에 개소식을 갖고요. 갖자마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오전 10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는 제가 분야별로 이런 세세한 정책 공약을 직접 우리 언론 기자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겠습니다. 네. 네. 시당위원장 하셨고 대선 총괄위원장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에 선거 판세를 많이 기다려왔을 것 같은데 네. 시장이 되시면 시의원분들도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의원 앞으로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시의원 판세와 시장의 판세가 저는 판세자조로 틀릴 일은 아니지만 인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그저 단복을 찍지만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지방자치의 선거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보다는 인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따라서 당의 정강이라든가 이념이 중요한 건데 지방자치에 있어서 생활자치가 중시되는 이 시점에 무슨 어떤 국가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하는 이념 문제가 지방자치에 뭐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떤 인물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정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결정과 판단이 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도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인정받을 수 있는 유능한 인물들이 공천이 된다면 한세는 얼마든지 뒤집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기. 예, 세종가서 이병기입니다. 지금 선대위를 지금 꾸리셨습니까?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꾸려서 26일 날 개소식을 할 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대략의 몇 면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선대위를 꾸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선대위에 상당히 교훈을 받았어요. 대규모 선대위를 꾸리는 것보다는 실무적이라고 그럴까 내실 있는 심플한 선대위를 꾸미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착착착착 추진해가는 그 모습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승리도 이끌어져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큰 규모가 아니라 심플하고도 그러나 파워 있는 그런 선대위를 꾸미려고 합니다. 선대위원장들이 있고요. 4대 본부장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선대위를 지금 구상을 하고 26일 날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많이 와주시고 또 아주 진지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당선되어서 바로 이 시청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